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정민이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건강박람회에서 걷기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이점에 대해 설명했죠. 흥미가 생긴 정민은 바로 다음 날부터 걸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업무가 끝난 오후 시간에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 걸었지만 매일 걸으며 그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들의 지저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즐기며 걷는 시간이 그에게 치유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민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뻐근하고 피곤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분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인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관대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민 주위의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훨씬 활력이 넘치는 그를 보며 비결을 궁금해했고 가족들은 그의 밝은 표정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잠도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정민에게 30분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이었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정민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의 건강함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영혼도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걷기를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매일의 작은 습관이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민의 걸음은 이제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삶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이후로도 매일 걷기를 계속했고 더 나아가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걷기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작은 발걸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커져갔고 걷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제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건강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건강 이상 신호를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생활 습관을 물었고 제임스가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의사는 제임스에게 하루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신체의 약 60에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물 섭취가 없을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수분이 신체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은 소화 과정에도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음식물이 소화되기 위해선 충분한 위액과 소화액이 필요한데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속쓰림이나 변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수분 섭취 부족이 건강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날부터 하루에 최소한 2리터의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큰 물병을 챙기고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마시려 애썼습니다. 대략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자신의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집중력 부족이나 두통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그의 성공적인 체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많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수분 섭취가 주는 긍정적 변화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의 마을은 건강한 수분 섭취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주민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자신의 경험을 계기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몸소 체험했고 수분 섭취가 건강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는 요가를 단순히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근력 강화에 있어서도 요가는 그 효과가 뛰어난데 이는 여러 동작이 근육을 자극하고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소피아는 바쁜 일상 속에서 헬스장을 가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회사 업무로 정신없이 돌진하고 귀가하면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바로 근력 강화 요가였다. 소피아는 우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요가 동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의외로 많은 요가 강사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요가 강좌를 제공하고 있었다. 첫날, 소피아는 매트만 준비했을 뿐 별다른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베이직 플랭크 자세였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자세로 그 과정이 어렵지만 하고 나면 묘한 성취감에 빠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점점 더 도전적인 포즈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강사들이 소개한 전사 자세, 나무 자세, 그리고 다리 올리기 자세 등을 연습하면서 근육이 점차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은 그녀가 날마다 요가 매트를 펴고 새로운 동작을 시도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였다. 근력 강화 요가를 하면서 소피아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다. 요가 매트 위에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그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동시에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결국 소피아는 근력 강화 요가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꾸준한 연습 덕분에 체력 또한 쉽게 지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근력 강화 요가는 이제 소피아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물론 그녀가 처음 요가를 시작했을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트 위에서 평온한 마음을 찾고 있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고요한 여름의 아침 나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명상센터로 향했다. 그곳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의 소리와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명상센터에 도착하자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선생님과 함께 나는 오늘 하루를 자연 속에서의 명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선생님은 나를 센터 뒤편에 작은 연못으로 이끌었다. 연못 주위에는 작은 나무 의자와 벤치들이 있었고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나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생님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호흡 명상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당신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걱정과 스트레스가 서서히 녹아내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내쉴 때마다 긴장이 풀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나는 깊고 안정적인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차분하게 반복되는 호흡은 불안했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느끼게 했다. 몇 분 후 선생님은 의자에 힘을 빼고 몸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긴장을 더욱 놓아보라고 하셨다. 호흡에 따라 몸을 살짝 흔들며 들판의 바람에 춤추는 작은 풀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이 과정에서 졸졸 흐르는 연못의 물소리와 먼 산속에서 들리는 새들의 노래가 나를 둘러쌌다. 이 작은 경험들은 나를 자연의 일부로 느끼게 해주었고 내 안의 무거움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간 속에 머물며 당신 자신을 느껴보세요. 선생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햇살이 연못 뒤로 반짝였고 녹색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나는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조금 더 숲속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움을 만끽했다. 이 명상 여행은 단 하루였지만 내게 지속될 수 있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마음이 어지럽고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호흡 명상을 시도해본다. 간단한 호흡과 잠시의 명상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의 명상은 내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평온함을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